대입 개편 시한을 여기 3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수능 개편할게요. 정시 비율 40% 유지할게요. 내신 5등급제로 바꿀게요. 요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회나 아니면 뭐 교육부 영상도 그렇던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입 개편 시한을 다루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 수능 개편 얘기를 다뤄요. 수능 개편이 뭐 잘 됐다.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중1, 중2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인 우리 아이가 개편된 수능을 잘 칠까요? 개편되기 전 수능을 잘 칠까요? 정답은 모른다. 모르죠. 개편된 수능을 잘 칠지 개편되기 전 수능을 잘 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수능의 본질은 상대적으로 잘 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대입 개편 시한과 관련해서 우선은 수능 개편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중2한테도 안 중요하고 중3한테도 안 중요해요. 뭐 수능이 개편이 되든 개판이 되든 별로 안 중요해요. 중3 어머님들은 선생님 재수하면 선생님 수능 뭐 개편인 그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입 정보가 너무 과도해요. 불필요한 대입 정보까지 자꾸 소화를 하시려고 하니까 내신 5등급제는요. 내신 5등급제는 중3은 안 중요하죠. 왜냐면 졸업할 때까지는 9등급제니까. 그 다음에 중2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민하시고 수능 40%가 유지되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중2, 중1, 심지어 중3도 중요합니다. 이 수능 40%가 유지되냐 안 되냐 이게 우선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수능 40%예요. 주요 대학이 40%가 확정이 돼 있고 15개 대학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이름 들어본 대학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금 대입 개편 시한 기준으로는 중2도 40%로 주요 대학은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중2도 40%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중3, 고1도 40%예요. 선생님, 만약에 40%로 유지가 되면 계속 그렇게 되는가요? 그걸 또 모르겠어요. 일단은 중2가 대입 개편 시한대로 40% 간다 그러면 주요 대학이 중1도 40%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초6, 초5부터는 다시 또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불가피해요. 사실상 이걸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또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또다시. 그래서 40%가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가 당장 중2, 중3 어머님들 고등학교 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시에서 수능 선발 형태입니다. 40% 되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능 100으로 가냐 수능에서 뭘 썩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대입은 거의 10년 가까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으로 갈 애들은 수능 성적만 갖고 와.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내신 성적 주로 갖고 와. 그러니까 이게 대입 간소화 정책이에요. 종합 전형은 야 간소화랑 종합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수능 체제는 안 봐줄게. 그러니까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종합 전형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기까지는 수능 40%에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 즉 지금 고기까지는 수능만 잘 치면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중2예요. 중2가 수능 100이냐 대입 간소화가 유지될 거냐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근데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중2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수능 100 또 그러니까 수능 40%도 사실은 맞지 않으나 심지어 수능 100이다 이건 더 맞지 않거든요. 근데 수능 40%를 유지하고 수능 100으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수능 40%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뭔가 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입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2가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에서 뭘 섞을 예정이라면 중3, 고1에서 벌써 조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대부분 수능 100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대는 지금 수능 10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2학년부터 내년 대입부터 고려대가 추가적으로 수능 100이 아닌 정시 전형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약 4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명 정도는 여전히 수능 100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까지는 그냥 수능만 잘 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야. 지금 2학년까지는. 그런데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대도 수능 100이 아닌 전형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 수능 100이 아니든가 어쨌든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연대가 일단은 우리 수능 100이 아니요라고 발표를 해놨어요. 그러면 1학년부터 지금 서영고가 상징적으로 수능 100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영고가 수능 100이 아니고 나머지 대학이 수능 100이면 우리나라는 수능 100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대입은.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러면 당연히 중3은 더 수능 100이 아닌 상태고 하고 중2는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되면서 수능에서 뭔가를 썩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 선생님 40%예요. 다행히. 올해 갑방고 갔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그냥 일반고 가서 수능으로 갈 건데 당연히 40% 다행히 유지했어요. 그런데 수능 100이 아니다.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제 어차피 내신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신을 그 망한 내신을 반영하는데요.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신 5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꿔서 내신 경쟁이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실을 1도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그냥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우선은 지금 내신 5등급제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9등급에서 5등급이 바뀌었냐가 아니라 여전히 상대평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놀랬던 거는 이 5등급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공통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넘어서 전문 교과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문 교과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거를 다 5등급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입 개편한 대로, 대입 개편 시한 대로 가면 여기 있는 거 다 5등급제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물리학 2가 2009 개정교육과정이랑 2015 개정교육과정 첫 해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물리학 2가 상대평가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첫 해까지는 아마 물리학 2가 상대평가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때는 물리학 2가 9등급제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물리학 2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학원도 없고 막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대치동 가도 물리학 2 수업 없어요. 물리학 2 수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 물리학 2 수업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학 2를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하 빛 2개로 쪼갠 다음에 이걸 5등급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5등급제로 바뀌고 과목을 2개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물리학 2가 2개로 쪼개졌어. 근데 5등급제야. 그럼 어떡 하실래요? 학원 갑니까? 안 갑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5등급제니까 야 1등급 10%까지래. 야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지금 고등학생들 내신 관련해서 학원 다니는 대부분의 우리 고등학생들 내신 학원을 보내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1등급 맞겠다고 무조건 내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보다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도 아니면 더 내신이 처지지 않게라도 하기 위해서 내신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조건 학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안 가려고 마음 먹어도 누군가 가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교육이거든요. 이 심지어 여기 뭐 고급 대수, 고급 귀화, 뭐 고급 화학 이거는 도대체 왜 5등급제 하겠다는 이것도 5등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발표한 대로 가면. 그래서 지금 상당수 교육감들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이대로 대입 개편 시한대로 갈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어 이 자식들아. 많이 들어. 조금 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많이 차려놨잖아. 많이 먹어. 많이 들어. 야 근데 이왕 듣는 거 진로 관련된 과목도 추가해줘. 진로가 없어? 만들어. 못 만들겠어? 그 네 사정이야. 몰라? 그러면 그냥 의사해. 만들어.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도 들어야 돼. 여기 미적분, 투, 기하 이런 거 들어야 돼. 너 인문기해야 그래도 들어. 그 최대한 많이 꽉꽉 눌러 담아. 근데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몇 등급 맞아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1등급이야 5등급제니까 당연히 1등급 맞아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자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써놨죠? 수행평가가 늘어납니다. 내가 듣는 과목이 2배로 늘어나면 수행평가는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부담이. 뭐 취지는 이해하나 이거 지금 학부모들 학생들 가장 이거 고통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 수행평가 이거 지금. 수행평가 과목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비교과 활동도 관련해서 같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확대한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면접도 확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대학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시에서. 물론 제가 부모님들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런 혼란기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이런 상황에서 대입이 안정적이면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거 말고는 다른 변화 포인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입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학업 역량이 있는 애들도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가면 뭐 내신이 완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신이 완화되는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고1이다. 지금 1학년 성적을 싹 다 1등급을 맞았다고 칩시다. 1등급을 맞았어요. 1등급을 다 맞을 예정이야. 그러면 아까 그 통합과학 4등급이 내도 물리학을 들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얘도 고민합니다. 다 1등급이 예정이 돼. 근데 2학년 때 물리학을 들어봐라. 이거. 근데 이거 물리학 50명밖에 안 들어. 이거 괜히 들었다가 2등급. 야, 혹시 3등급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요즘 대학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리학을 들으면 좋다는데.
그럼 들어야지. 근데 물리학 들었다가 1등급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3등급 나오면 의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으니까 안 돼. 근데 주요 의대에는 물리학을 들어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들어야지. 똑같이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얘는 들어도 됩니다. 솔직히 2등급 한두 개 나와도 여전히 교과 전형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평가 일반고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들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등급제가 이제 됐다고 봅시다. 도입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완화되냐? 당연히 5등급제가 되면 저는 교과 전형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교과 전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선생님,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이 적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이 대입을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만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5등급제가 되면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학년 물리를 듣는 게 당연히 부담이에요. 왜요? 이제 이거 진짜 2등급 나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질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제가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상 고통은 유지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10% 어머님들 4%인데 10%면 완전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완전 완화된 겁니다. 이게 완전 뭔가 제정신이 아닌 10%잖아요. 10%. 우리가 10%를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구도의 문제를 전하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내구도의 문제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입 간소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대입 간소화 정책이 깨질 가능성이 이미 깨졌어요. 사실상 이미 깨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만 대입 간소화 정책이 깨지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대입 간소화 정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고 과고 가는 학생들은 갑니다. 영과고가 이럴 때 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 가면 좋은 학교들이에요. 외고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요즘 외고 국제고 가는 아이들은 수학 경쟁력이 많이 처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입 전문가의 언어예요. 영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못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쓰는 종합전형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충분히 하고 활동 많이 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입 개편안이 이대로 가고 대입 간소화 정책이 깨지면 수능 최저를 요구할 거니까 정부 간에서. 그럼 얘네들도 수능 공부를 틈틈이 해줘야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일반고만 과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외고 국제고도 과목이 늘어날 거고, 얘네들은 안 그래도 수행평가 많은데 얘네들은 수행평가 거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능을 대비를 하냐.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해야지. 그럴 바에는 그냥 선생님 전 전사고나 흔히 말하는 갑방고 이런 데 갈게요.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대부분 수능 중심으로 대입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상고를 가면서 내가 내신 따가지고 1등급 다 1등급 맞아가지고 교과 전용으로 의대 가야겠다. 내가 외대부 가가지고 엄마 나 다 싹 다 1등급 맞아가지고 교과 전용으로 의대 갈게. 이런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기대하지 않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갈 건데, 수능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섞을 거라잖아요. 뭔가 그게 내신인데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교육과정평가든 뭐 어쨌든 뭔가 섞을 건데, 그러면 수능 올인을 해야 되는데 내신을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수능 올인이에요. 하지만 너는 내신을 해야 돼. 하지만 너는 수능으로 가야 돼. 하지만 너는 내신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고를 갈게요. 일반고를 가면 내신을 따야죠. 당연히 내신을 따는데 얘네들도 수능 최저 압박이 걸리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중1 영어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대입 실적이 그 중학교 입장에서 그 고등학교 실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 1등급 초반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1등급 초반 애들만 수능 최저 압박이 심한데 2등급 대 애들은 그렇게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 압박이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는 주로 쓰는 대학은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전국 간의 수능 최저가 확대되면 어떤 일반고 대응을 안 되면 그냥 박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능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평범한 일반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 환경도 그렇고 주변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야 유리하냐? 이건 모르겠고, 자, 내가 어디를 가서 이 내구도를 버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유형보다는 어디를 가서 버티는 게 조금 더 나을까? 내가 내신을 챙기고 수능을 버틸까? 아니면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데 내신을 버티는 쪽으로 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활동을 버틸까? 뭐 이런 식으로.